발품대행소 거기. 안녕하세요. 발품대행소 거기입니다. 지난 시간 현장 답사에 이어 오늘은 신동탄 포레자이 청약에 앞서 몇 가지 짚어봐야 할 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약정 점검 2탄 거기가 궁금하다 편은 사업 개요와 입지, 상품 분석, 분양가, 그리고 청약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동탄 포레자이는 화성시 반월지구에 조성됩니다. 신동탄 포레자이는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29층 12개 동 총 1297세대로 구성되는데요. 전용 59, 74, 84A, 84B와 84P 등 5개 타입으로 공급됩니다. 입주는 오는 2023년 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엔 신동탄 포레자이가 들어서는 화성 반월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월지구는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23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는 약 13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도시개발 구역으로 사업 시행자는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중 주거 용지를 보면 아파트 1297세대, 단독주택 9세대를 비롯해 준주거시설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또 1만 제곱미터가 넘는 근린공원과 근린상가 등이 들어서고 도시지원 시설 용지가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신동탄 포레자이가 들어서는 반월지구는 화성시와 수원시 영통구, 용인시 기흥구 경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원 영통과 용인 기흥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있는 반면 길 하나 건너에 있는 화성 반월지구는 비규제 지역이죠. 현재 화성시는 동탄 2신도시를 제외하고 모두 비규제 지역인데요. 수원과 인접한 반월동, 동탄 2신도시와 인접한 동탄 1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교통 환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반월지구에는 전철역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 현장 답사편에서 보신 것처럼 인동선 서천역 예정지까지는 도보 8분 이상, 분당선 망포역까지는 차로 7분 정도 걸렸습니다. 망포역에서는 수원역까지 10분, 판교역 40분, 강남역은 5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단지 가까이 광역버스 1550-1을 이용하면 환승 없이 강남까지 갈 수 있는데요. 배차 간격은 10분에서 15분 사이입니다. 네이버 대중교통 길찾기 서비스에 따르면 평일 점심시간대 신영통 현대타운 정류장에서 1550-1번을 타면 강남역까지 55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출퇴근 시간대는 체증을 감안해야겠죠? 다음은 반월지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미래 교통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덕원 동탄 간 복선전철, 즉 인동선입니다. 인동선은 수도권 서남부인 수원, 화성, 안양, 의왕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안양시 인덕원역부터 화성시 동탄역까지 37.1km 구간에 건설됩니다. 사실 인동선은 지난 2018년 기본계획이 고시됐는데요. 정차역 추가를 요구하는 PPE 논란이 계속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4개 역이 늘어난 17개 역이 확정됐습니다. 기본계획 확정 고시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영통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영통입구 사거리역 추가를 요구하는 민원과 이를 반대하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영통 주민들은 상주 인구와 유동 인구가 많은 영통 입구가 철도 교통에서 배제돼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어 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역사를 추가하게 되면 착공이 늦어지고 사업 기간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노선도 꺾여 선형을 왜곡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영통입구 사거리역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다시 진행돼 역이 신설되더라도 착공은 늦어지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고 다른 지역 공사가 끝나더라도 909 공사 지연으로 전 구간 개통이 늦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인동선은 열차 속도도 일반 50km, 급행 65km로 서울 지하철 평균인 30km보다 빠르고 북쪽으로 뻗어 있어 과천이나 강남으로의 확장성도 기대할 수 있는 노선인데요. 내년 착공에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탄도시철도 소식입니다. 동탄도시철도는 지난 2009년 9월 수립된 화성 동탄 2택지 개발 사업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신교통수단 사업입니다. 동탄도시철도는 반월 오산간 노선과 병점 동탄 2신도시 간 노선이 SRT GTX 거점역인 동탄역을 중심으로 연계되는 도시철도망입니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고시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동탄도시철도는 현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는데요. 최근 경기도와 화성시, 오산시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에 서로 지원하고 행정지원 등 제반사항 합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죠. 이번 용역에서는 화성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 설정,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 예측, 경제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 안을 마련하게 되며 2021년 상반기 기본계획 확정 고시를 목표로 올해 연말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동탄도시철도는 총 사업비 9,967억 원 중 화성 동탄이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인 LH가 9,200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14.8km에 이르는 화성 반월부터 오산 구간, 17.5km의 병점역부터 동탄 2신도시 구간 등 2개 구간 32.3km에 걸쳐 정거장 34개소와 차량기지, 노면전차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탄 포레자이에서는 반월 삼거리 부근에 생기는 가칭 반월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교육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동탄 포레자이가 들어서는 반월지구는 초등학교 1개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출입구 건너에 있는 율목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근거리 통학 원칙에 따라 신동탄 포레자이 입주민 자녀들은 율목초등학교에 배정됩니다. 율목초에는 신동탄 포레자이뿐만 아니라 반달마을 두산 위브, 신동탄 롯데캐슬 뉴스테이도 같이 배정됩니다. 중학교는 졸업한 초등학교가 해당하는 학구에 원서를 내야 하는데요. 율목초는 동학초와 함께 동학중 단일학구여서 동학중학교에 배정됩니다. 그리고 화성시는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평준화 지역은 원하는 학교를 1지망부터 적어서 내면 해당 지역에 있는 교육청에서 컴퓨터로 자동으로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반면 비평준화 지역은 중학교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원하는 고등학교에 지원해 성적 순으로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신동탄 포레자이에서 가장 가까운 화성 반월고를 비롯해 모두 24개 일반고가 있고 특목고는 동탄국제고가 있습니다. 화성시 일반고 중에서는 화성고등학교가 학부모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대 진학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화성고는 2020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특목고와 자사고, 영재학교를 제외한 일반고 중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곽산도 의원실이 공개한 2020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별 환영에 따르면 일반고 가운데 20명 이상 합격자를 낸 학교는 3곳에 불과했는데 화성고는 서울 단대부고와 함께 22명으로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그 뒤를 합격자 20명을 배출한 서울고가 잇고 있습니다. 단대부고와 서울고는 강남 8학군에 있어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와 같은 수준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로 분류되고 화성고는 경기도 광역 단위로 학생 선발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979년 화성 여상으로 개교한 화성고는 2003년 일반 계열과 특성화 계열을 함께 운영하는 종합고로 개편했고 이후 2011년 일반고로 전환했습니다. 일반고 전환 후 중학교 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많이 진학하고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충하면서 2016년부터 입시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합격자는 2016년 2명, 2018년 15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더니 올해는 학교 역사상 가장 많은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했는데요. 이는 지역에서 소문이 나며 성적이 우수한 인재가 몰리는 선순환이 일어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동탄국제고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데요. 올해 서울대 입시에서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이 학교는 드라마 주군의 태양과 상속자들 촬영 장소로 선택될 만큼 멋진 캠퍼스와 깔끔하고 편리한 시설로 유명합니다. 학교 배정과 관련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화성 오산교육지원청에,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동탄 포레자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 운영될 예정이고 율목초 병설유치원, 예담유치원, 성모유치원, 대선초 병설유치원 등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학원은 태장사거리, 망포역 부근과 영통역 인근에 조성된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활 편의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등 소형 마트와 치과, 한의원 개인병원들이 많고 대형마트로는 빅마켓 신영통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 홈플러스 영통점, 롯데마트 영통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반월지구는 주변에 공원 및 녹지 공간이 풍부합니다.
반월지구 내에 1226제곱미터 규모의 근린공원 조성이 예정돼 있고 단지 북측 2편한 세상 영통 1차 1단지 사이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단지 동측 서청 생태공원 연못에서 발원한 물은 단지 북측과 2편한 세상 영통 1차 2단지 사이에 있는 반월천을 따라 흘러갑니다. 서천 생태공원 옆으로 서천 레스피아가 붙어 있고 반달마을 두산 2부 안쪽으로 반달 중앙공원도 가깝습니다. 이 밖에도 덩굴공원, 서천 근린공원, 남산 근린공원, 농서 근린공원, 서근해 근린공원 등에서 가벼운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동탄 포레자의 단지와 타입별 평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는 12개 동 총 1297세대로 조성되는데요. 전용 5구 타입 474세대, 74 타입 319세대, 84 타입 50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단지 배치와 주변 환경을 묶어서 보면 서천지구 녹지벨트를 신동탄 포레자의 단지 우측으로 잇고 단지 내 보행로를 가로질러 좌측 근린공원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녹지축을 시원하고 깔끔하게 설계했네요. 주동 배치 계획을 보면 12개 동 모두 T자에 가까운 니은자 형태로 배치해 모든 세대가 남동 또는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폐율이 12.9%로 낮아서 전체적으로 인동 간 거리가 충분하고 녹지 공간이 잘 조성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좋은 동위치는 없지만 그 중에서 괜찮은 동을 꼽자면 105동, 106동 1호에서 3호 라인과 111동 4호, 5호 라인, 112동 3, 4호 라인이 공원을 바라보고 있어 쾌적한 조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단위세대 평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탄 포레자의 평면 형태는 이전에 살펴본 DMC 리버파크자이와 리버포레자이와 유사한 듯합니다. 먼저 전용 5구 평면입니다. 5구 타입은 112동을 제외한 전 동에 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동탄 포레자의 평면 타입 중 가장 많은 474세대가 공급되는데요. 전형적인 판상형 포베이 구조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안방 드레스룸이 상당히 크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파우더룸 앞에 부부욕실 문이 있고 옆으로 드레스룸 입구가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욕실과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문이 안방에 따로 마련되어 있네요. 드레스룸이 넓은 반면 팬트리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은 전용 74 평면입니다. 총 319세대가 공급되는 74 타입은 전동에 위치해 있는데 전부 코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10동과 111동은 남서향이고 나머지 동은 전부 남동향입니다. 74 타입의 가장 큰 특징은 넓은 안방에 접해 있는 베타 공간입니다. 베타 공간 안쪽에 작지만 드레스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74 타입은 현관 옆에 넉넉한 팬트리가 있어 유용할 듯 합니다. 이제 전용 84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99세대가 공급되는 84A는 103동을 빼고 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84A는 방 4개에 안방에 베타 공간까지 있어 방이 5개까지 나옵니다. 와이드 다이닝 옵션을 선택하면 주방은 거의 40평형대처럼 넓게 쓰면서 팬트리까지 설치할 수 있어 즐거운 고민에 빠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용 84B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199세대가 공급되는 84B는 동별로 가운데 라인에 껴 있습니다. 84B는 84A와 동일한 평면인데요. 84A에서 봤던 3면 발코니 부분이 없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안방 크기가 84A보다 작기 때문에 베타 공간이 아니라 드레스룸을 길게 배치했네요. 이 평면도 84 타입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데 앞선 84A 타입이 너무 잘 나와서 상대적으로 눈길이 덜 갑니다. 다음으로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는 같은 평면 타입이라도 층과 동별 라인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5구 타입은 3억 9,280만원부터 4억 3,940만원, 74 타입은 4억 7,740만원부터 5억 2,340만원, 84A 타입은 5억 610만원부터 5억 6,600만원, 84B 타입은 5억 1,110만원부터 5억 6,020만원, 모두 6세대가 있는 펜트하우스 84P 타입은 7억 6,030만원입니다. 주택대금 납부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나눠내면 됩니다. 신동탄 포레자이는 발코니 확장비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반월지구는 비투기 과열지구 및 비청약 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 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9억 원 이하는 LTV 70%, DTI 60%가 적용됩니다. 이상 분양가를 살펴봤는데요.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로 환산하면 1,715만원 수준입니다. 이를 평형별로 보면 로열층 기준으로 5구 타입 25평형은 1,750만원, 74 타입 30평형은 1,740만원, 84 타입 33평형은 1,640만원 수준입니다.
59, 74 타입과 84 타입 평당가 차이가 100만 원 정도 나네요. 현재 인터넷에서 신동탄 포레자의 분양가를 검색하면 유튜브나 온라인 카페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면 최소 억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과연 그렇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분양가는 최근 인근에서 분양한 단지와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실제 신규 분양단지 분양가와 주변 시세는 어떤지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시세 자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분양단지와 비교치입니다. 그런데 반월지구 주변에서 최근 분양한 화성시 물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이 아닌 최근 분양한 수원시 영통 자이와 많이 비교하는데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영통 자이는 전용 59와 75 타입만 있는데요. 59 A 타입 중 분양 최고가는 4억 4,400만 원, 75 타입은 5억 5,100만 원입니다. 신동탄 포레자이 59 타입 최고가 4억 3,940만 원, 74 타입 최고가 5억 2,340만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는 화성 반월이 수원 영통과 같은 동네가 아닌데 이런 분양가가 나온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흔드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이는 영통과 달리 반월지구는 비규제 지역인데 수원 신규 분양단지와 비슷한 분양가면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신동탄 포레자이와 인접한 단지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갱 노노에 따르면 같은 행정구역에서 바로 붙어있는 반달마을 두산 2부 1단지와 2단지 33평형 시세는 3억 원대 후반에서 4억대 초반에 형성돼 있습니다. 물론 이 단지는 입주 14년차 구축 아파트입니다. 이번에는 신동탄 포레자이와 길 하나 건너에 있는 입주 5년차 신축이라 할 수 있는 영통 2차 2편한 세상을 보겠습니다. 영통 2차 2편한 세상 2단지 24평형은 올해 들어 3억대 후반에서 4억대 중반의 시세가 형성돼 있는데요. 지난 1월 5억 원에 거래된 물건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서 주목해볼 부분은 영통 2차 2편한 세상 1단지 거래 현황입니다. 1단지 28평형은 지난해 초중반 꾸준히 3억 원대 후반 거래를 유지하다 9월 이후 4억 원을 넘어섰고, 올 들어 5억 원을 찍은 후 1월과 2월 각각 5억 2천만 원과 5억 9천만 원에 실거래된 물건이 2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거래는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 괜한 트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동탄 포레자의 분양을 앞두고 인접한 단지 시세가 갑자기 널뛰기한 정황이 보인다는 건 조금 찝찝합니다. 어쨌든 시세 제공 사이트 정보를 보면 신동탄 포레자의 분양가가 적정한 수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신동탄 포레자이가 인동선 개통 시점에 가면 용인 서천지구에 있는 힐스테이트 서천 시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억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요. 과연 그럴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프리미엄이 보장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 단지에 청약을 넣어 당첨되거나 6개월 후 초피를 주고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지인이 분석한 최근 6개월간 화성시 반월동 매매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3제곱미터당 800만원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100건 이상 거래됐던 것이 3월 들어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면서 매매가는 3.3제곱미터당 1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2달 사이 3.3제곱미터당 200만원 이상 오른 것이죠. 33평으로 환상하면 6천만원 이상 오른 셈입니다. 거래량이 늘고 매매가가 상승하는 일반적인 현상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긴 하지만 정확한 증빙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만큼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 DMC 리버폴의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명에 DMC를 붙였다고 상암 시세와 비슷한 분양가를 내놨던 것처럼 단지명만으로는 도무지 어딘지 알 수 없는 신동탄 포레자이 분양가가 실수요자에게 실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1순위 마감은 될지언정 뒤끝은 개운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저만의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내 일터와 가까운 곳에 들어서는 멋진 아파트를 제값 주고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게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청약 관련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동탄 포레자이는 비투기 과열지구 및 비청약 과열지역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입니다. 총 1297세대 중 739세대는 일반에 공급하고 나머지 558세대는 기간 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으로 특별 공급합니다. 일반 공급 청약 1순위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0년 4월 29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예치금은 전용 8호 이하의 경우 화성시 및 경기도 200만원, 인천광역시 250만원, 서울특별시 300만원입니다. 비조정대상 지역인 화성시에서 분양하는 단지 전용 8호 이하여서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추첨할 경우 무주택자 75%, 무주택 구성원 및 1주택 처분 승낙자 25%로 우선 공급합니다. 당첨자 선정 후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청약 일정을 보면 특별 공급은 5월 11일 월요일, 일반 공급 1순위는 5월 12일 화요일, 2순위는 5월 13일 수요일에 진행되는데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품대행소 거기가 준비한 신동탄 포레자이 청약전 점검 2탄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스크를 벗는 날이 다가온 듯 했는데 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발품대행소 거기